벌써 결혼 생활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편의 작은 기침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잠이 깼던 저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손만 뻗으면 맞닿을 수 있었던 그의 온기는 제 삶의 전부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등 돌린 채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익숙해졌고 이제는 아예 다른 방에서 잠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나이 탓이겠거니 사랑은 이제 뜨거운 열정이 아닌 편안함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몇 년 전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저희 부부만 덩그러니 남았을 때 그 허전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들 성민이는 일찌감치 결혼해 서울에 자리 잡았고 딸 수진이는 이혼 후 잠시 제 집에 머물다가도 제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그나마 자주 얼굴을 비춰주는 손주 지호를 보는 재미로 하루를 살았지만 밤이 되면 찾아오는 고독은 마치 습기처럼 제 삶을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남편 민준호 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채널만 연신 돌리다 제 방으로 터덜터덜 걸어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언제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곁에 있었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그림자 같은 삶이었죠. 어느 날 50년 지기 친구 영희와 오랜만에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녀 역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매일 밤 남편 방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돌아선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이야기 같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외로웠던가?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 이대로 괜찮은가? 그날 영희와의 대화는 제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문득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풋풋했던 연애 시절 남편이 처음으로 제게 꽃을 건네던 순간 투박한 손으로 한 송이 장미를 내밀며 쑥스러워하던 그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꽃은 시들어버렸지만 그 순간의 설렘과 행복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죠. 그리고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과 여행을 갔던 강원도의 푸른 바다. 손을 맞잡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영원히 함께할 것을 맹세했던 그날의 약속. 우리는 그 약속을 잊고 살았던 걸까요? 문득 민준호 씨의 방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에는 어떤 고독이 흐르고 있을까요? 제가 느끼는 외로움과 똑같을까요? 아니면 더 깊을까요? 이제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대로 남은 생을 후회와 외로움 속에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편안함이 될 수도 있지만 다시 설렘을 찾는 노력 또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다시 함께 설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제는 제가 먼저 한 발짝 다가가야 할 때라고 결심했습니다. 잠시 잊고 살았던 사랑을 다시 불러낼 수 있는 특급 솔루션을 찾기 위한 저의 긴 여정이 그렇게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시작을 다짐한 그 밤, 문득 민준호 씨의 방문이 예전처럼 견고한 벽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숨겨진 아픔과 고독이 저를 잡아끄는 듯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민준호 씨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아침 식사 같이 해요. 쑥스럽고 어색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그 어떤 주저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민준호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놀라움과 어색함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저희 사이에는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낯선 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바를 세는 것처럼 천천히 식사를 하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함께 잠드는 건 어때요? 밤이 너무 외로워요.
제 말을 들은 민준호 씨는 숟가락을 놓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차가운 공기 속에 홀로 남아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태로운 감정을 애써 부여잡았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수십 년의 벽을 허무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인가 싶어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오랜만에 민준호 씨의 서재에 들러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빛바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속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짧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편지에는 사랑하는 아들 민수에게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민수. 저는 준호 씨와의 3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사진 속 민수의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준호 씨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 편지 속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준호 씨에게 저 말고 또 다른 여인과 아이가 있었다는 것, 그 아이의 이름이 민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손과 발이 차가워지고 머릿속은 온통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함께 쌓아온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비밀, 그것도 숨겨진 자식의 존재는 제가 감당하기 힘든 배신감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곧장 민준호 씨의 방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그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진과 편지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민수가 누구예요? 이 아이는 누구냐고요? 민준호 씨의 얼굴은 제가 처음 보는 표정으로 굳어졌습니다. 당황스러움과 체념 그리고 깊은 고통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치 묵은 죄를 고백하듯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그가 사업 초기 어려움을 겪을 때 만났던 여인과 민수라는 아이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여인은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민수는 홀로 힘겹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저를 삼켜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고인 깊은 회한과 고통은 저의 분노를 조금씩 가라앉혔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의 숨겨진 과거는 제게 커다란 절망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민수라는 아이는 저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제 남편의 아이이자 또 다른 생명이었습니다. 저는 민준호 씨의 과거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깊은 상처와 해안을 마주하며 저는 그동안 외면했던 우리 부부의 진짜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외로움과 단절의 문제가 단순히 각방을 쓰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상처와 진실하지 못했던 관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이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과연 이 배신감 위에서 다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큰 고통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호 씨의 고백이 제게 남긴 것은 단순히 분노나 배신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30년 동안 견고하게 쌓아 올린 저희 세계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한 충격과 혼란이었습니다. 그 밤새 저는 단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빛바랜 민수의 사진이 아른거렸고 귀에는 민준호 씨의 후회와 고통이 가득한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내가 30년 동안 사랑했던 그 사람일까?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남편의 낯선 그림자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민준호 씨를 미워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을 때 그는 다른 여인과 아이가 있었다니. 그 사실은 제 자존심을 짓밟고 제 삶의 의미마저 흔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모든 진실을 30년 동안 홀로 감당하며 살아온 그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연민도 밀려왔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읽었던 체념과 깊은 후회는 거짓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도 모르게 억장이 무너지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어 아파왔습니다. 어쩌면 그는 제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해서 혹은 제게 너무 큰 상처를 줄까 봐 진실을 숨겨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다르자 저는 그를 미워하는 것이 점차 힘들어졌습니다. 미움과 연민, 이 복잡한 감정들이 저의 내면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다음날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영희는 처음에는 저처럼 분노하고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물론 내가 받는 상처는 감히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클 거야. 하지만 생각해봐. 준호 오빠도 그 비밀을 안고 30년을 살았다는 게 얼마나 큰 형벌이었을까. 그리고 그 아이 민수는 또 무슨 죄가 있겠니? 혹시 그 아이를 만나보는 건 어때? 영희의 말이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줄곧 준호 씨에 대한 배신감과 제 자신에 대한 연민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라는 아이는 제가 품어야 할 또 다른 아픔이자 책임일 수도 있다는 영희의 지적은 제 시야를 넓혀 주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남편의 침묵이 단순한 외면이 아니라 그 짐을 홀로 짊어져야 했던 고통의 결과였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각방을 쓰며 저에게서 멀어진 것이 죄책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미쳤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제가 그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다는 깨달음은 제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라는 이름. 제 아들을 낳고 키웠던 저의 모순이 그 아이에게도 닿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일었습니다. 남편의 잘못은 분명 용서받기 힘들지만 그의 제가 한 아이의 인생까지 그림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수를 만나야겠다고. 이 진실의 가장 큰 피해자일 수 있는 민수를 제가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조용히 민수 씨 연락처 좀 알려줘요. 만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지만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 속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작은 희망이 스쳐가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피하던 그의 행동이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편안해 보였습니다. 굳게 닫혔던 민준호 씨의 방문이 비로소 조금씩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조용히 식당 한쪽에 앉아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민준호 씨는 제가 부담스러울까 봐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제 심장은 불안과 기대로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과연 저는 그 아이에게 어떤 말을 건넬 수 있을까요? 제가 그에게 어머니로서의 자격이 있을까요? 30년 전, 제 남편과 또 다른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를 제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동시에 저는 이 만남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삶의 한 조각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묘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진 속 앳된 얼굴에서 풍기던 분위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러나 동시에 제 남편의 젊은 시절 모습이 겹쳐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묘한 기시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제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그는 민준호 씨가 이야기했던 대로 선천성 간부전으로 병색이 완연했지만 눈빛만큼은 강인하고 어딘가 모르게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에게 닿는 순간
저는 30년 동안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이 갑자기 활짝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눈빛에서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삶의 또 다른 깊은 사연이 읽혔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단순히 과거의 비밀을 푸는 것이 아니라 닫혔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이해의 장을 여는 시작이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이것은 각방을 쓰던 부부의 단순한 재회, 드라마가 아닌 엉켜버린 가족의 실타래를 푸는 어쩌면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서막이었습니다. 민수를 마주한 순간 제 오랜 외로움과 고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알 수 없는 강렬한 책임감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는 아픔과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민수의 파리한 얼굴과 힘겨워 보이는 모습은 제 아픔을 넘어서 이 아이는 도대체 무슨 죄란 말인가 하는 연민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 남편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게는 이미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나이답지 않게 낮고 침울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앉으라고 권하며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끝에서 저는 민수가 그동안 혼자 감내해야 했던 삶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제 남편의 손처럼 크고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저는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미안함과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의 삶에 대한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저를 뒤덮었습니다. 어쩌면 민준호 씨에게 받은 배신감은 제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감정이었지만 이 아이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러나 저도 모르게 깊게 와닿는 복잡한 감정이었을 겁니다. 저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픈 몸으로. 민수는 제 말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아픈 몸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상처까지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절 원망하시나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원망이라뇨. 그에게 향하는 제 마음속에는 원망 대신 연민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민수와의 대화는 어렵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선천성 간부전으로 고통받았던 나날들, 그리고 홀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는 듯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풍족하게 자란 제 자식들과 비교하니 그의 삶은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가혹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의 무책임함에 다시 한번 깊은 분노를 느꼈지만 동시에 이제라도 그를 알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도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민준호 씨가 제게 던져준 이 아픔은 더 큰 사랑을 발견하라는 메시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원망하지 않아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라고 말하며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을 때 저는 앙상하게 마른 그의 몸에서 뜨거운 생명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어떤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 이 아이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모두 주고 싶다. 이 결심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선 강한 모성애와 책임감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호 씨에 대한 배신감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자리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민수를 향한 연민과 사랑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와의 만남 후 저는 민준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수술해야 해요. 내가 수술비를 마련할게요. 우리 가족이 함께 이겨내요. 민준호 씨는 제 말에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격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는 민수를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민준호 씨의 숨겨진 과거가 불러온 폭풍은 저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수에 간 이식 수술을 위해 저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부동산을 금매로 내놓았고 결혼할 때 남편이 선물해 준 보석까지 모두 팔았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는다는 사실은 저를 두렵게 했지만 민수의 생명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민이와 수진이에게도 민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저처럼 충격과 혼란에 빠졌던 아이들이었지만 이내 그들도 민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진이는 민수의 존재를 알고 난 후 자신의 아픔이 오히려 작게 느껴진다며 저와 함께 민수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어쩌면 민수의 등장은 저희 가족의 오랜 단절을 치유하고 서로를 더욱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수술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회복은 단순히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넘어 저희 부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배우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수술실 앞 민준호 씨와 성민, 수진 그리고 제가 손을 잡고 함께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민수를 살리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각방을 쓰며 각자의 고독 속에 침묵했던 부부와 가족은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저희는 다시 우리라는 이름으로 묶였습니다. 민수의 병은 저희 가족에게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저희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다가왔습니다. 사랑,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굳게 닫히고 저희 가족은 긴장과 기도로 가득 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준호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성민과 수진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민수의 무사함을 빌며 연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짧은 몇 시간이 마치 수십 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희망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희망은 바로 민수의 새 생명이었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입니다. 민수 씨도 잘 버텨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짓눌렸던 어깨가 스르르 풀리고 그동안 애써 참아왔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호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한없이 흐느꼈고 아이들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민수를 향한 걱정과 안도, 그리고 그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모든 아픔과 오해가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민수의 회복은 단순한 건강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가족의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민수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저희 가족은 돌아가며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민준호 씨와 아이들이 돌아가며 먹여주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가족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호 씨는 민수를 보며 연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고 민수는 그저 희미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의 작은 손을 잡을 때마다 저는 새로운 생명이 가져다주는 기적과 사랑의 힘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성민이와 수진이도 민수를 친동생처럼 돌봤습니다. 수진이는 밤새 민수의 손을 잡고 잠이 들기도 했고 성민이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민수를 위해 늘 재롱을 부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완벽한 하나의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의 회복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병실에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준호 씨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평생 당신을 속였던 죄책감에 너무 괴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말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요. 민수가 우리 아들이라는 사실이 정말 기뻐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에게 다시 설렐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마주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당신이 혼자 그 짐을 얼마나 힘겹게 지고 왔을지 알 것 같아요. 우리에게 민수가 찾아온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 우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민준호 씨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세상 어떤 설렘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고독하게 지새우던 밤들은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신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부부의 침실에서 우리는 서로의 순결을 느끼며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특급 솔루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진실한 마음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는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민수가 퇴원하고 우리는 제주도에 작은 집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림을 그리고 바닷가를 산책하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민준호 씨는 민수에게 아빠로서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했고 저는 그런 그들을 보며 따뜻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성민과 수진이도 종종 제주도에 내려와 민수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수진이는 민수를 보며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오해와 불신은 사랑과 포용으로, 미움과 갈등은 이해와 용서로 채워져 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희 부부에게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민준호 씨와의 사랑이 단순한 열정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과 믿음으로 거듭났음을 느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 또한 나이를 초월합니다. 아니,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갈등, 배신감, 외로움은 이제는 모두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제가 영희에게 했던 이야기, 그리고 제 남편의 비밀과 숨겨진 아들. 민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각방을 쓰던 부부의 이야기가 단순히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가족 간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각방을 쓰는 부부, 다시 설레는 사이로 돌아가는 특급 솔루션은 바로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은 이기적인 집착이 아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포용입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민수라는 새로운 가족이 찾아왔고 우리는 그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민준호 씨와 저는 매일 아침 함께 잠에서 깨어나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사랑해요, 여보. 그 말 한마디에는 30년의 세월, 숨겨진 아픔, 그리고 다시 시작된 우리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시니어 부부들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든 새로운 설렘이 찾아올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